자, 오늘은 이제 지수 첫 시간이죠. 네, 개념원리책으로 진도 나가고요. 첫 시간인데 프린트가 좀 대담한 것들이 있어서 책을 못 사신 분은 페이지 10쪽이 인쇄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11쪽부터 인쇄가 됐나? 그렇게 돼 있는데 중학교 내용하고 같이 겹쳐진 게 이제 시작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운 거 생각나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굉장히 멍하신데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거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숫자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3에 5 이렇게 적으면 여기 5자는 책에다가 거기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책에도 지수 여기 돼 있죠. 없으신 분은 쓰세요. 이거는 타임즈하고 통해요. 영어에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되겠니? 하고 이제 그 영어, 미국 애들이 영어로 되게 재밌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뭐 이러면서 막 대사 중에 막 나와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times예요. 몇 번. How many times 할 때 그 times. 그래서 이 횟수만큼, 이 숫자만큼 얘를 곱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 괄호가 이렇게 달린 거하고는 두 개가 달라요. 물론 결과는 지금 똑같지만 얘는 이 마이너스는 안 하고 딱 이 숫자만 5번을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달리고 여기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5번을 곱해라. 괄호가 달리면 괄호가 달린 6제곱으로 할까요? 6제곱으로 하시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괄호가 달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전체를 전부 6번을 곱해라. 6번을 곱해라. 이런 소리예요. 일단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서 이 내용에서 하나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 확장을 해서 3이 5번, 3이 3번 그러면 합치면 3이 8번.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A가 X번, A가 Y번 이렇게 되면 A는 전부 X 더하기 Y번만큼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5번, 3이 3번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 나누기는 지수법칙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분의 1이 들어가니까 3이 5번이 분자, 3이 3번이 분모. 약분이 다 일어나서요. 5번이 분자에 있고 전부 3번이 분모에 있으면 약분이 되고 3이 2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는 A가 X번 있고 A가 Y번이 있으면 그냥 X에서 Y를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반에 따라서 고1에서도 설명을 드린 클래스도 있고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앞에 숫자가 큰 숫자가 달리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3이 3번 나누기 3이 5번이 돼버리면 이론적으로 분자에 3이 3번, 분모에 3이 5번이 있으니까 3이 2번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배운 법칙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 요 원칙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 A의 3 나누기 A의 5는 A의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빼기 달린 숫자가 올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실 텐데. 그래서 외워야 될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달린 숫자는 이 마이너스를 톡 빼버리고 A 제곱 분의 1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이 위에 아무 숫자나 다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유리수, 실수까지, 뭐 파이도 오고 뭐 별 이상한 게 다 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위에는 이제 뭐 양수나 음수나 다 올 수 있다, 숫자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교 가시면 여기에 심지어 복소수도 와요. 대학교 가셔서 수학을 계속 해야 되는
전공을 본인이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공대에 갔어. 아니면은 뭐 자연과학대학 뭐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데 갔어. 그러면은 배우셔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공대 가신 경우에는 저도 물론 똑같았는데 저는 이제 국제학교에 있었으니까는 교사 자격증하고는 좀 관련이 없었죠. 근데 공대 간 경우도 자기가 학점 관리랑 이런 걸 하면은 공업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학교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특별한 교직 이수를 좀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수학과나 물리학과를 갔다, 지리학과를 갔다, 그럼 사회 선생. 수학과를 갔다, 그럼 수학 선생. 그 교사 자격증을 본인이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공고 선생이 될 뻔했죠. 될 뻔했는데 어울려요? 공고 선생? 공업 선생? 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별로 필요 사항을 못 느껴서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수업하고 있는 우리 용미 쌤은 수학 전교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학교 가서 수업하셔도 되는 분이시긴 해요. 일단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쓸게요. 여기다 쓰면 지금 적어놓은 거 제일 처음에 a의 x 얘는 타임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달린 여기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해요. 요 x는 딱 요 숫자에만 해당하는 걸로 반복을 시킨다. a의 x 곱하기 a의 y는 a가 x 더하기 y분, a의 x 나누기 a의 y는 a의 x 빼기 y. 이러다 보니까 이 위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요 숫자만 톡 쓰고 분의 1로 적는다. 제가 이걸 정리해서 적어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이게 한 땀 한 땀 완벽하게 다 써 있어야 계산이 잘 돼요. 이거는 마치 언제적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처음 배워서 시계 계산 연습하던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중1 때 그런 거 시계 계산 막 숙제 내가지고 힘든데 막 괄호가 뭐 이렇게 많아 복잡해 막 그러면서 그런 거 계산한 적 없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막 맨날 틀리고 침 튀고 막 이런 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할 때 같은 기분으로 연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봐요. 이렇게 쓰니까 그럴듯해.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3의 5제곱분의 1이지. 그치? 그치? 요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되지. 3의 3제곱 마이너스 달린 건 3의 3제곱분의 1이겠지. 그치? 이런 건 이제 별 문제가 없지. 그럼 3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 왜? 안 돼? 됐지? 3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 3분의 1이지. 그런데 이건 못 푸는 거야. 갑자기 뇌정지였어. 갑자기 이걸 푸는데 막 어려워해. 이거 얼마니? 한 번에 빨리 나오니? 얼마야? 한 글자로 이름 지어서 린. 얼마니? 영상이 나왔다. 예. 어차피 뭐 저기 요 클래스만 볼 거예요. 계산이 돼요? 어서 오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고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그럭저럭 잘 하는데 문제가 만들어질 때 이걸 보고 이렇게 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서로 곱해지잖아요. 그거 여기 설명 안 해서 답이 안 나왔나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 개념 원리식 못 샀죠? 요거 보시면 있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령입니다. 요령이에요.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타임즈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타임즈 이거는 이 부호는 이제 안 하고 딱 요 밑에 붙어 있는 숫자만 반복해서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괄호가 달리면 이 괄호 안에 달려있는 이 덩어리를 5번 반복해서 곱해라. 2가 3, 2가 3, 2가 3, 2가 3 이렇게 됐죠? 네. 제가 2가 3을 계속 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은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실 수 모르겠는데 2가 3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2가 3인 게 전부 5개가 있으니까는 여기 위에가 15가 이렇게 뜨겠죠.
맞죠? 전부 다 2가 15번 곱해진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괄호가 달리면 이 위에 거는 서로 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 딱 한 개만 더 남았어요. 솔직히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면서 그 다음 장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배울 게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지수 법칙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지금 칠판에 적혀져 있는 저 내용은 연산을 하기 위한 기본이 아주 복잡한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연산 페이지 1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쪽에 뭐 아직 안 되겠네. 예. 아직 안 되네요. 아직 안 돼. 미안해요. 제가 다시 10쪽이랑 11쪽이랑 뭐 내용이 잘렸는데 요 설명을 하나 하고 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3학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학년이었다가 3학년이 지나면은 하나 배우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거듭 제곱 다음에 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그래서 5의 제곱근 뭐가 있죠? 뿔마루트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5의 제곱근 맞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제곱하여 5가 되는 수 x.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국어 문장이 상당히 강력해요. 수학이 2등급이 나왔어요. 수학이 1등급이 나왔어요. 저는 수학 잘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어를 못하면 정말 힘든, 특히 여기 D고등학교 국어시험 엄청 어렵게 나왔다며요. 국어 못하시면 수학 나중에 정의를 잘 못 써서 개념이 확실해지지가 않아서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뭐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x. 그래? 제곱해서 5가 된대요. 누가? x가. x는 제곱하면 5가 돼요. 이 문장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x. 그럼 이제 바꿀게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x. 이렇게 바꾸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이렇게 되죠. 지금 얼마나 뜨거워 하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다고 딱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몇 개가 있나요? 몇 개? 한 개? 공부를 조금만 하신 것 같은데 좀 머리를 좀 확장하셔서 이론적으로 얘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론적이에요. 한 개 틀린 건 아닙니다.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3개입니다. 그렇죠? 3개인 거예요. 어떻게 3개?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셔서 암산으로 2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셨을 텐데 여기에 허근이가 뜹니다. 허근이 마일 뿔마 루트 3i 이렇게 허근이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3개예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의 근은 이론적으로 n개예요. 3차 방정식이 떠서 근이 3개예요. 그러면 다시 또 문장을 또 바꿔서 세제곱 말고 4제곱하여 16이 되는 수 x.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있는 문제로 풀까요? 개념원리 익히기 1번에 2번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거기다 써놔요. 여러분들 프린트 드렸죠? 13쪽 1번 문제에다가 4제곱하여 81이 되는 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다 풀었어요. 우리 덕고 그때 뭐지?
우리 뭐 과학 뭐 수행평가 한다고 그래갖고 빠진 거 맞죠? 그냥 빠졌어요? 그럼 아 과학 캠프야? 수행평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캠프는 다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이거 저희 좀 풀고 한번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처음이니까 복습하고 오늘 좀 진도 후반부는 좀 빨리 나갈게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얘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써지고 얘가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뿔마 3i가 근이고 뿔마 3이 근이에요. 근이 4개가 나와요. 이 4개를 다 쓰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완벽한 결정판. 어떤 결정판? 4제곱 아니에요. n제곱하여 81 아니에요. k예요. n제곱해서 k가 되는 수 n제곱해서 k가 된대. 이거를 x는 k의 n제곱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 k를 만들겠어? 지금 지수법칙 배운 걸 그대로 응용하면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x의 n분의 1이 톡 들어가면 k의 n분의 1이 쏙 들어가면 이게 탁탁 약분되면서 k가 딱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숫자를 표시하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n제곱근이라는 k의 n제곱근 그러면 조그맣게 여기다 아주 조그맣게 써서 n이라고 쓰고 k 이렇게 달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아주 특이한 숫자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3제곱근 루트 5 이렇게 쓰면 얘는 3제곱, 세제곱을 하면 5가 되는 수예요. 그 중에서 실수인 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은 했지만 사실 얘는 지수를 이용을 하면 이 루트 같은 거 쓰기 싫어. 지수를 이용하면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요 x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 법칙상 3분의 1이랑 약분되면서 5가 탁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어요. 약간 수원 공부의 처음 시작인데요. 수원은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수학, 공통수학이라고 말하는 고등수학 다음에 이 수원, 수투라고 배우는 요 대목부터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이런 좀 머리 좋은 똘똘한 아저씨들 뭐 남녀 과학자가 아저씨만 있는 거 아니죠. 하여튼 만들어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 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다가 요런 아이디어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 하고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연현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냐? 그럼 과학자한테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건 또 추가할게요.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요거는 이제 요 숫자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냐? 바로 이 녀석하고 서로 다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a의 2분의 1은 그럼 뭘까? a의 2분의 1을 제곱하면 누가 돼요? a가 딱 되죠. 맞죠? 제곱해서 a가 되네. 오, a의 2분의 1은 그러면 이 적고 조그맣게 이 소리인데 여기 이 자는 생략해서 잘 안 써요. 그럼 뭐예요? 루트 a.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되게 쉽게 뭐라 그럴까 조금 요령껏 제가 이제 계산 요령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까 처음 뭐였어? 앞으로 4분의 1이라고 쓰면 분수 연습장에다 적기도 2칸이나 차지하고 싫은데 그래서 조금 아는 척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면은 되게 편하고
루트 3. 아, 나 루트 쓰기 귀찮아. 싫은데. 아, 어떻게 바꿨어? 3의 2분의 1. 이렇게 바꿨으면 암호문처럼 보이지만 되게 편하고. 요 두 개의 요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령을 이용을 하셔서 숫자 중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처음에 그 진입장벽이라 그러나 딱 들었는데 이 숫자 저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시는 숫자 중에 하나가 이 숫자하고 여기다 뭐 빼기를 한번 더 달면 더 어렵죠. 이런 거 지금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요 덩어리를 분의 1이 달린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밖으로 뽑아주셔야 되고 요 덩어리 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2 루트 2에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예, 괜찮아요? 그 다음 2 루트 2는 2가 한 번 2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1이 되고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수에 올라간 숫자는 여기 곱하기가 달리면 여기 첫 번째잖아요. 서로 더하죠. 그래서 2의 2분의 3이 달리고 여기 빼기 1이 달렸어요. 두 번째 괄호가 달리면은 여기는 서로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3. 사실은 이 숫자가 얘랑 동일한 숫자예요. 신기하게도. 이게 왜 지수에다 올려 쓰는 걸 왜 좋아하나요? 수원 배우고 난 다음에 수투를 배우시면은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미분을 배우면 이 위에 숫자가 누가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때 가면 또 그래서 지금 잘 해놓으셔야 돼. 네. 잘 안 되면은 과학 캠프 말고 수학 캠프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방학 동안에. 자 올해 1년 동안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일요일 날 학원에 나와서 좀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요게 지금 쓰는 요령 중에 그 다음 요령입니다.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여기 공식들 요령하고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런 요령들 서로 왔다 갔다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나중에 좀 헷갈려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제곱근의 성질도 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성질은 사실은 다 지수에다 올려 쓰는 습관을 오늘 들이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오늘 그림을 좀 잘 연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1페이지입니다. 11쪽. 11쪽의 그림 공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쪽의 그림 공부까지가 사실은 내용 정리의 끝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림이 뭐 이런 스타일로 하나 나와 있고 그림이 이런 스타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n제곱하여 k가 되는 수 x 이 x를 k의 n제곱근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다. 이 문장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n제곱하여 k가 된다. 이 한 줄로 그냥 떡하니 있었는데 국어 문장은 저렇습니다. n제곱해서 k가 되는 수 x. 그리고 얘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다 봤냐 하면 좌변과 우변을 갈라서 이쪽 편에 있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프 y는 x n제곱 입장에서 본 거고 이쪽도 그래프 입장에서 본 거예요. y는 k. 그러면 이 녀석이 k의 n제곱근 말로는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근이 되는 거죠. 교점. 자, 다시 이제 또 물어볼게요. 린? 이거는 몇 개나 있다 그랬죠, x가? n개가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n개 있습니다. 맞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한 개밖에 없다며. 틀린 말도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실수로 실근 실제로 있는 그 x의 값이 존재하는 것도 몇 개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녀석은 한 개 맞아요. 근데 그걸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프로 찾으면 눈에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그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이런 스타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는 y는 x에 여기 위에 홀수들이 오면은 전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보세요. y는 x라는 그림은 이렇게 갈 거고 y는 x 세제곱도 이렇게 가요. 네? 그 다음 또 y는 x의 5제곱도 이렇게 가요. 다 이런 스타일 그림이 돼요. 1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금방 커지는 스타일로 가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가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책에다가 이 그림 앞에다 적어 놓으라고 했죠. 1대1 대응 f의 빼기 x는 빼기가 바깥으로 나간다. 또는 이 문장으로 쓰기도 하지만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바꿔서 똑같은 말이지만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0. 이 스타일로 쓰기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고2 올라가시면 어차피 배우니까 안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얘는 이런 스타일의 함수, 즉 요게 지켜지는 함수를 기함수 이렇게 불러요. 용어가 기함수. 기함수의 기자는 기이하다 하는 기자예요. 기묘한, 기괴한 그런 거지. 네. 영어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유행하는 단어 좀 이따 나와요. 아드라고 얘기하죠. 아드는 철자가 3글자예요. 다른 단어로 영어 시간입니다. 홀수라는 뜻도 있어요. 맞죠? 홀수. 누가 홀수? 여기 올라가는 숫자가 홀수. 됐어요? 네, 그 내용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스타일은 어떤 애들인가요? 이 스타일은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y는 x의 6제곱. 여기에 짝수가 올라가는 애들은 최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것도 적어놔라 그랬어요. 뭐? f의 x는 f의 마이너스 x. 이 내용까지 적어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적혀 있나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우함수라고 얘는 부릅니다. 이 우자는 오른손이라는 뜻의 우자기도 하고 영어 단어에 짝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eve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 그래서 영어 시간이네요. odd는 홀수, even은 짝수예요. 영어 단어 시간에. You choose even number 그러면은 짝수 고르세요. You choose odd number 그러면은 홀수 고르세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even하게 만들어진 함수예요. 맛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자가 4개니까 짝수죠. even은 짝수라는 소리도 되고 여기 짝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원점 뭐라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도 써 있죠. y축 대칭. 이건 함수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기함수 원점 대칭. 1대1 대응까지 딱 되는 녀석들입니다. 대략적인 그림 스타일 2개를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거랑 우리는 지금 실제로 만나는 실근이 몇 개냐,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x제곱은 4, x4제곱은 4, x6제곱은 4, x8제곱은 4. 전부 다 이런 스타일들은 얘는 y는 4, k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4가 이렇게 쫙 가요. 만나는 점 2개. 2개. 전부 다 실근들은 2개씩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 제곱근이 실근인데 여기서 말하는 n제곱근이 근인데 실근인데 실제로 만나는 실근. 아까 세제곱이 8 그랬을 땐 실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x4 8제곱이 4가 나오는 8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여기 만나는 점 2개인 2개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얘는 4의 8분의 1. 얘는 마이너스 달리고 4의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뻥갈이에요. 다 허수예요. 복소수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있을까요? 여기가 4자가 아니라 싹 지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4로 바꿔서 쓰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만나는 근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왜? 마이너스 4는 선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점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써 있는 대로 뭐 여기가 음수면은 몇 개,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음수면은 몇 개,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먼저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짝수가 배치가 되면 2개 아니면 빵개예요.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선이 가면 0의 0제곱근은 1개죠, 1개. 0의 0제곱근이 아니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0의 뭐 제곱근, 0의 세제곱, 4제곱근, 0의 6제곱근 뭐 이런 것들은 1개가 되겠지만 그런 건 시험에 잘 내진 않고 여기에 음수가 배치되면 제곱근은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다 허수만 있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면 전부 2개씩은 다 나오죠. 교점이. 여기 짝수가 배치가 되면 그 뜻으로 돼 있고 그럼 이쪽에서 말한 세제곱근 이번엔 n이 홀수가 배치가 되는 기함수 아드한 펑션들은 x의 세제곱근이 8이야 x의 세제곱근이 마8이야 x의 5제곱근이 3이야 x의 5제곱근이 마3이야 이거 몇 개씩 나오나 한번 보면 얘는 주구장창 변함이 없이 그림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가니까 8을 선을 긋건 마8을 선을 긋건 3을 선을 긋건 마3을 선을 긋건 늘 만나는 점들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걸 선을 긋는 거야. 쫙. 이 선을 쫙 걷을 때 만나는 점이 실근인 거야. 교점. 그 개수는 얘는 주구장창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기 편하죠. 여기가 홀수가 배치가 되면 무조건 얘네들은 실근은 늘 한 개. 근데 여기 이제 짝수가 배치가 되면 2개가 나오든가 여기 이 녀석에 따라 다른 거죠. 이 녀석이 양수면 2개인데 이 녀석이 음수면 없어. 이렇게 이제 나온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업의 정리입니다. 정리 맞죠? 됐죠? 네. 자,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곱근 개수 구하는 거는 학교에 따라서 한 문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모의고사에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수업 앞으로 1년에 대한 설계를 제가 이제 해드리겠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등급 얘기를 한번 더 하는데 자기 학교에서 2등급 받으신 분들, 3등급 받으신 분들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근데 1등급, 2등급의 등급 하나 차이는 솔직히 농어촌 전형으로 커버가 돼요. 그게 난 여기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서울 더 큰 대도시 서울이죠 주로 서울에 제일 많으니까 그쪽의 등급들 보면은 지네들이 딴에는 서울 산다고 무시해요 지방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왜 걔네들은 농어촌 전형 때문에 뭐 등급 받기도 쉽고 야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나는 날라다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줬겠죠. 이런 거 영상 찍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여긴 또 여기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뭐냐면 3등급, 2등급, 1등급의 등급차가 농어촌 전형이랑 합쳐지면 등급이 3등급부터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습니다. 그건 적긴 한데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어제 용쌤하고도 말씀 좀 잠깐 나눴는데 수시하고 정시하고 있어서 저 수시로 대학을 갈래요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레벨 하나 정도는 솔직히 좀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손해고 내가 뭐 1, 2, 3등급 받았으면은 솔직히 최저 맞춰서 최저라 그러죠. 그 학교에 지원했을 때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괜찮은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들에 지원을 하시고 최저를 맞춰야지 하고 고3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남는 장사예요. 그 수능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으면서 최저 맞춰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대학까지 생각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1년, 2년, 이제 2년만 열심히 하셔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대학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뀌고 그러면 10년 정도는 굉장히 갭이 발생합니다.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10년의 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학교 대학 나온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 나온 대학보다 한 두세 등급 정도 그냥 뭐 밑에 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첫 번째 취업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회사를 못 다니고 지방에서 회사를 다닌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거나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회사나 젊은 시절 보낼 수 있는 제한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혼할 때 힘들어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져요. 막. 네, 저는 결혼을 39에 했지만 지금 그래서 올해 40입니다. 뻥치시네. 네, 뻥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를 막. 근데 애가 10살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페이스 아이디, 그렇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학교, 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나는 뭘 하고 싶어요가 아닌 이상은 나중에 다 두루두루 그걸 해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뭘 자기 꿈을 펼치는데 제한사항이 없을 만한 대학을 가시는 게 좋죠. 2년 공부 정말 바짝 하고 투자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단언컨대 훨씬 적은 노력으로 어떤 수준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개념 원리 익히기 그래서 13쪽을 지금 푸신 분도 있고 풀다가 마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13쪽에 2번에 5번을 지난번에 풀어 드렸기 때문에 2번에 6번 한번 살펴볼게요. 요령을 배우자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돼 있는 걸 다시 여기 큰 괄호에 5분의 1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일단은 지수에다가 다 몰아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수에다가 다 몰아서 쓴다.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서 마3이가 되고 최종 정답 3 이렇게 나온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령은 좀 필요합니다. 지수에다 다 몰아 쓰는 연습을 하자. 4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4제곱근 루트 다시 세제곱근 루트 16이 달렸고 곱하기 루트가 달렸고 세제곱근 루트 16이 달렸습니다. 지수에다 몰아 쓰는 연습을 하자. 저는 이제 뭐 공식이 뭐 몇 개 거기 보면 되게 많은데 어제 뭐 용쌤도 수업을 그 용쌤 로그였구나. 수업을 하셨는데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쓰잘데기 없는 공식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기 적어놓은 것만 정확하게 본인이 다 구현해내면 이 이상의 공식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16은 놔두고 3분의 1로 바꾸고 다시 큰 괄호를 달고 여기 4자가 조그맣게 달려있고 또 4분의 1로 또 바꾸는 거예요. 얘도 16은 놔두고 여기 3이 달렸으니까 3분의 1을 달고 다시 큰 괄호를 달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2분의 1. 너무 많이 써서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는 16에 12분의 1이고 다시 뒤에는 16에 6분의 1이고 그러면 먼저 적어놨던 요령 12분의 1과 6분의 1을 합치면 12분의 3 4분의 1이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여기에 4분의 1이 달려서 정답은 2. 이렇게 편안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십 14쪽을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개념 원리 문제들 한 땀 한 땀 조금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일단은 지수의 확장까지 나가서 프린트는 20쪽까지 해드렸는데
이따 추가로 프린트를 더 해서 쭉 뽑을까 싶어요. 오늘 수업 진도는 아마 23쪽이나 24쪽 정도까지 1단원이 다 끝나지 싶어요. 다른 클래스들도 많이 끝났습니다. 자, 가볼게요. 필수예제 1번 64의 세제곱근은 4다. 기억. 64의 세제곱근까지 밑줄 그시면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이거죠? 세제곱을 해서 64가 되는 수. 근데 64의 세제곱근은 4다. 이래놨는데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세제곱을 해서 64가 되는 가만히 있어. 이런 숫자죠. 그래서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3개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4 말고 추가로 더 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실수만 찾아라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수.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수. 실수 없죠. 그죠? 여긴 짝수가 왔고 여긴 음수가 왔으니까. 자, 니은에다 그려놔요. 니은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선자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니은 옆에다 조그맣게 앙증맞게 그리셔도 돼요. x 4제곱 그리시고 마이너스 81 밑에 선 쭉 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것도 더 있죠. 세제곱해서 마파리가 되는 거 3개나 있죠.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 중 실수인 건 1개다. 이건 언제나 1개라 그랬죠? 여기 세제곱이 오면 이것도 조그맣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빼기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제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설명을 한 땀 한 땀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얘가 왜 교체가 되고 나서 자꾸 밀려요? 옛날 같지 않아요. 뒤에다 뭘 달아야 되나?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필수예제 2번에 1번. 자, 문제 푸는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곱근이 달려있는 건 몽땅 다 분수로 바꾸세요. 몽땅 다 분수로 바꾸세요.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그래서 729도 그렇게 하나요? 예, 729에 3분의 1 달고 큰 괄호에 2분의 1. 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많이 바꾸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요령이 보이십니다. 요령이 보이니까. 두 번째, 끝까지 계산 안 해드려요. 바꾸는 요령만 보여드릴게요. 16의 4분의 1이고 분자는 2의 2분의 1이고 여기가 3의 3분의 1 빼기 1 9의 3분의 1 더하기 3의 3분의 1 더하기 1. 자, 여기만 좀 조심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이거 까먹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중에서 계속 기억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은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 공식은 꼭 기억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a 빼기 b가 있고 책에 써놔요. 까먹으신 분. a제곱 더하기 ab b제곱. 얘가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이 되죠. 여기 요 관계가 여기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아닌 척 하지만 이 녀석이 제곱이 되면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곱셈 공식 써놓으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곱셈 공식 여기 적어놓은 이 내용하고 통해서 3의 3분의 1을 제곱을 하면 9의 3분의 1이 되고 1은 제곱해서 1이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반대부가 다 여기 정확하게 달렸죠. 그래서 여기는 3의 3분의 1의 세제곱 빼기 1 3 빼기 1 2가 뜹니다. 값이 2가 된다. 이런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하고 4번 중에서 3번 문제도 지수를 막 전부 지수로 옮겨 쓰는 요령을 가지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풉니다.
영상 보시는 분 잠깐 멈춰놓고 본인이 먼저 해봐요. 64의 6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64의 3분의 1. 큰 괄호를 다시고 2분의 1. 곱하기 64의 2분의 1, 나누기 64의 6분의 1. 큰 괄호를 달고 3분의 1. 곱하기 64의 3분의 1, 나누기 64의 2분의 1. 큰 괄호를 달고 6분의 1.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 순서가 중요한데 전부 64가 지금 막 지 맘대로 막 반복되고 있죠. 처음부터 64를 2의 몇 제곱이야? 2의 6제곱인가? 2의 6제곱으로 써도 좋아요. 그래도 매우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2의 6제곱이다 라고 쓰면은 생각보다 처음에 매우 간단합니다. 요 숫자 대신에 2의 6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이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하면 얘는 2, 얘는 4. 2의 6제곱하고 6하고 3분의 1이 곱해지면 2가 되니까 4. 처음 숫자가 이렇게 간단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도 얘는 2의 3. 2. 약분하면 4. 이게 두 번째 숫자가 되고, 여기 세 번째 숫자도 분자는 2. 2의 2. 분모는 2의 3.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얘가 이제 세 번째 숫자가 되겠죠. 괄호 안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만. 괄호 안에가 이렇고, 여기에 4라는 숫자에 3분의 1이 지금 달린 거고, 이것도 최종 이 숫자에 6분의 1이 또 이제 달린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으셔도 돼요. 자기만의 노하우. 저는 이제 노하우가 뭐냐? 그냥 64가 지금 죄다 알려있으니까, 64에 6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64에 2분의 1 빼기 6분의 1, 큰 괄호에 다시 또 3분의 1, 64에 3분의 1 빼기 2분의 1, 큰 괄호에 6분의 1. 더하기 빼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고 이거랑 곱하고,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랑 곱하고, 이거 계산해서 이거랑 곱한 다음에 나온 숫자들 3개를 또 다 더하면 끝납니다.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렵진 않지만 사소한 데에서 막 틀리면 짜증은 나죠. 4번은 써놓으세요. 거기다 분수, 약분 이런 거 써놓으셔야 돼요.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 전부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이 됩니다. 됐죠? 여기 루트. 그래서 분자는 2의 20제곱으로 묶어서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달리고, 분모도 2의 12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의 10제곱이 달립니다. 됐어요? 네. 여기 루트 이렇게 되니까 약분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가장 기본이 약분이에요. 그러면은 2의 8제곱이 나오고 루트가 되니까 정답 2의 4제곱.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필수 3번으로 넘어가고요.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야겠죠? 네. 자, 여기 계산된 거 법칙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끊겠습니다.